예,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시장입니다. 2020년 3월 3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3월 3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20명이 증가한 총 3,601명입니다. 이들 확진 환자의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3,601명 중 1,241명은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138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나머지 2,195명은 자가 입원 대기 중에 있으며 오늘 대구의료원 등에 241명이 입원하고 경주 농협 경주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235명 입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실 2,500병상과 생활치료센터 3,000베드를 목표로 환자 관리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41병상과 1,189베드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는 금주 중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와 24시간 상담 한 라인을 기존 70라인에서 100라인으로 확대하여 더 세심하게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분류를 통해 260명을 입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90명을 우선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환자 건강 상태와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제 브리핑이 끝난 이후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김종연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확진자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에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1명과 차량 등록 사업소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요원 1명 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근무자는 자가격리하고 시설은 일시 폐쇄 후 방역 조치하였습니다. 3월 1일 확진자가 발생한 남구보건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쭤보셨던 국립교통재활원 파견 간호사는 방역 업무 중에 감염된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파견 간호사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공보위, 간호사, 직원 등 120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역소득이 완료된 남부구 보건소는 오늘부터 선별진료 등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어제부터 가동에 들어간 생활치료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병원 입원 중이던 경증 환자 41명과 자가에서 입원 대기하던 환자 97명, 도합 138명이 중앙교육연수원에 처음으로 입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진 24명과 대구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8개 기관 74명이 센터 운영요원으로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진행된 검진에서 간경화 환자 1명의 의사소견에 따라 어젯밤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농협 경주교육원, 삼성 영덕연수원, 대구은행연수원, 경주 더 K호텔, 그리고 천주교 대교구 한티 피정의 집 등 총 앞에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1,097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금일 농협 경주교육원부터 입원 대기 중인 경증 환자를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사용을 허락해 주신
천주교 대교구 그리고 삼성 농협,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삼성 농협 그리고 경주시와 영덕군, 칠곡군을 비롯한 지자체장님들과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환자가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료를 받아 효과적으로 치료받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도 막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어제 19시 기준으로 19,636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시민들께서 받은 검사는 12,947건 65.9%이며 신천지 교인이 받은 검사는 6,689건 34.1%입니다. 어제 하루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가 4,02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792건은 완료되었고 3,234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 측으로부터 추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대구 주소지가 분명한 사람은 359명으로 추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는 총 1914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하루 소재가 불분명했던 53명 중 29명과 통화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24명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소재 파악하고 자가격리와 그리고 검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추가된 사람을 제외한 1914명 중 61.3%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 통보된 4,527명 중 2,7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사 결과가 통보된 신천지 교인 중 61.7%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구군 공무원이 전담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월 2일 0시부로 자가격리 대상자 1914명 중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되고 자가격리 기간이 14일간이 된 1,62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격리 해제자의 증상 재발, 추가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천지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 박혜진 씨, 대구은행, 삼익THK, KT,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펌지 주식회사, 주멕시카나, 화성장학문화재당,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등에서 섬금과 물품을 보내주셨으며 전국 시도지사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온정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병상 확보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확보, 의료 인력 확보에 전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또 경남지사, 전남지사, 충북지사께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광주에서는 병상과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의료원에 있는 중증 장애인 진료를 위한 진료실 5개 병상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지자체장님들 그리고 시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의 배려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벌써 보름째 감염에 대한 불안 속에 집안에서
답답한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장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대구시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어 우리 대구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밤잠을 자지 않고 쪽잠으로 날을 새면서 방역 대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과 보건소에 많은 의료 인력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힘과 격려와 용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다른 시민들보다도 더 성숙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코로나19의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중대한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시민 정신과 저력을 발휘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갑시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서도 SNS를 통해 방역 대책에 밤낮 없이 수고하는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험담과 가짜뉴스와 유한비어를 난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 봉사자,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를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김종영 교수님께서 환자들의 상세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분의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째 사망자입니다. 여자 79세 분이시고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3월 2일 호흡곤란으로 오후 1시 19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오후 1시 28분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폐렴소견으로 자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시행하였고 사망 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8번째 사망자십니다. 여자 78세 분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2월 29일 10시 40분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당일 23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1일 새벽 1시 4분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하였고 3월 2일 0시 46분에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이후 3월 2일 8시 40분에 사망 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9번째 사망자십니다. 남자 77세이시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폐렴을 가지고 계십니다. 2월 29일 호흡곤란을 주소로 12시 41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셨고 12시 44분 코로나19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저녁 8시 42분 양성 판정이 되어졌고 3월 1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하였으나 3월 3일 오전 3시 5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총 17분이십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 6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2분, 영남대학교 병원에 3분,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 3분,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1분, 파티마 병원에 2분, 대구 동산병원에 1분, 대구 의료원에 1분이 입원해 계십니다. 다음은 입원 대기 중인 집에 계신 환자분들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회에 모니터링을 어제 총 68분의 의사분들께서 참여하여서 1,089명에 대해서 전화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기본 나이나 이런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여서 1,928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들 중에 172분이셨고 그 분류를 한 결과 저희 분류 기준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최우선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명된 분이 139명에 그 외 나이 등을 고려하여서 260명을 입원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오늘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어제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이미 안내드렸듯이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최대한 그 2가지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질문하십시오. 예,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크게 2가지 부분 여쭙겠습니다. 우선 생활치료센터 그 의료진 수급 문제가 지금 일단은 중앙교육연수원은 마련됐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연수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송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가격리자들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추가로 359명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속인 명단인지 아니면 어떻게 확보된 명단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자가격리자 해제자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의 거점 병원들이 담당하는 그런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경북대병원이 관리를 하면서 공중보건의와 그리고 또 자원봉사 인력들 해서 24명이 파견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을 내줄 경우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함께 조력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군 인력이나 자원봉사 인력들 지금 현재 850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있고 우리 대구 지역에서 봉사하겠다는 인력도 다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파견되어서 그렇게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서 병원으로 전원이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즉각 어제처럼 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그저께 우리가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한 이후 그 다음 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왔고 그 알려온 것들은 저희가 받았던 것보다는 20개가 더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의 제보와 경찰 추적으로 이미 37개를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나온 것은 5개였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회 측에서 또 추가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보내온 명단의 건수는 한 2만여 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이미 확보했던 명단과 대조해 볼 때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사람들이 다수였고 추가로 확보된 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숫자입니다. 359명이고요. 그리고 보내온 명단에는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아무 것이 없이 이름만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신천지 측에 이게 어떤 경위인지를 다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확보된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가격리자 명부와 대체로 일치해서 저희들 관리 명단에는 없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온 명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추가적인 것이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은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은 우리 질병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은 그분들은 이미 자가격리 기간 14일이 지났고 그리고 또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제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하겠지만은 이미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분들이 또 다른 집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추가 감염의 우려 부분들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능동 관리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히 이분들이 혹시나 또 모일지도 모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신천지의 시설에 대한 그러한 보안 조치도 더 철저히 경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스스로도 정말 지금 온 시민들이 다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하고 그리고 모임과 집회를 일체 중단하면서 힘들게 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격리에서는 자가격리에서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신천지 교인들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위기가 빨리 극복되는데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 김재현 기자인데요.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 분류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경북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신천지 교회 신자, 가족 그리고 밀접 접촉자만 신천지 관련자로 분류를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신천지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신천지 관련자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신천지 관련자들 분류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련자로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1914명은 다 자가격리하면서 1:1 감시체제를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에서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권고하면서 그리고 능동감시 체제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신천지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은 관련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또 직장 동료이거나 또 밀착 접촉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신천지 관련자로 해서 저희들도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김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타시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천지 그 관련자분들의 어떤 그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직업이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분류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대구시에서도 이런 식의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대상자 그러니까 자가격리 되신 분들 입원되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원 대상자를 260명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부분을 따져서 정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되어진 입원 대기 중인 분들의 입원의 우선순위 결정은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현재 이분들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지
등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어제 저희가 139분을 우선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분류를 했고, 그 외에 저희가 연령등을 추가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260명을 입원 필요하신 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신천지 분들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류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한희 기자님. 네,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구시가 전체 확진자 4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경증자들만 센터로 입소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 경증자 중에서도 센터 입소와 여전히 자택되기의 그 기준이 뭔지 하고 그 4단계별로 지금 대구시의 확진자들이 각각 몇 명씩 그 그룹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거가 궁금하고, 그리고 어제 센터에 입소를 했지만 하라라고 전화를 했더니 한 절반 정도가 거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기를 집에서 키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된다든지 이유로.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구시가 좀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치료센터로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들이십니다.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생활치료센터를 우리가 확보해서 운영하는 목표는 이 시민사회 가족들로부터 이분들을 격리함으로써 또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병원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경증 환자들이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병원으로 가야 될 추가 확진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대구 동산병원에 있던 39명은 경증 환자들은 우리 생활치료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의 순환을 위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경증 환자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일부는 앞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댁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까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시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겁니다. 그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자가에 오랫동안 머물었던 순서 등을 고려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그렇게 입소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거부자들. 처음에는 거부자들이 좀 있었지만은 두 가지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구군보건소에서도 전화를 하지만은 저희들 이 콜센터를 다시 20명으로 대구시 공무원들로 콜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병원으로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을 권유하고, 또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가족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혼자 자가격리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또 설득을 합니다. 또 마지막 설득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100여 분으로 연결된 1:1 전담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에 가서 안정을 취하면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난색을 표명했던 분들도 대부분 가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 대한 추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꼭 지금 가족이 케어를 하시지 않아도 될 분들은 다 설득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가족들의 보호조를 받아야 되는 어린이 같은 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료원에 우리 4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음악병동에서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창호 기자님. 네, 뉴시스 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집단 불안감, 또 무기력감, 또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차단과 치료 등 방역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대구 시민들의 정신보건 또 정신건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 정신보건건강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을 시민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14,000건 이상의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이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한 그러한 대책들도 더 좀 강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중에 지금 음성 판정을 받은 1,678명 중에 1,628명은 어제 자가격리가 해제됐고 나머지 50명은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렇게 1,628명과 50명이 이렇게 자가격리 해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기준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준에서 지금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14일이 되었더라도 추가 자가격리 연장을 했습니다. 5일간. 그다음에 음성을 받았더라도 14일이 도래하지 않은 분들은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YTN의 이윤직입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 6군데가 확보됐는데 영덕이나 이런 곳은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이곳까지 어떻게 이송할 계획이신지, 이송도 200명이 넘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혹시나 한 구급차 한 대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이송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 거리의 이동은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가에 계신 분들을 특정 지역까지는 구급차로 모셔와서 버스로 한 버스당 한 20분 정도로 해서 그리고 버스로 현장까지 갑니다.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함께 가는 기사들에게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게 하고 또 우리 이 전문가들과 얘기했을 때 같은 경증 환자들이 같은 버스에 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독과 방역 조치를 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 병원으로 가거나 그리고 또 생활치료시설로 보내야 될 이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하루에 지금 구급차를 통해서 이동시키거나 이송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역 대책을 갖춘 버스들을 활용해서 이송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진입니다. 따르면 오늘 추가된 확진자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수용 방안은 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입원 대기 중인 분들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고려해서 입원한다 하셨는데 오늘 확진된 분들 중에서 중증 분들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입소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우리 어제 같은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160명을 보낸다 하셨는데 오늘 134명이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안 됐던 부분이 뭐가 좀 부족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증 환자들은 이 생활치료시설에 가지 않고 모두 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시설에 가는 분들은 모두 다 이 경증 환자들만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경증 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서 진단해 봤을 경우에는 이분은 생활치료시설보다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게 다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160명을 당초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지만은 138명까지 밖에 못 간 거는 사실 구급차와 어제는 병원에도 지금 많은 분들을 또 입원을 시켜야 했고 또 구급차가 한정된 구급차가 또 생활치료시설로 그렇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은 입소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생활치료시설이나 또 멀리 있는 병원에 또 다수를 입소 조치할 경우에는 버스라는 수단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성사에서 있었던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이제 대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 검사는 대부분 끝이 났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선별 진료소도 늘려야 하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그런 어떤 장치들도 고려를 해봐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신천지 교인들 전체 검사를 하는 전체 신천지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69%가 지금도 시민들께서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제가 보건대는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하면은 완전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안 한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검사 역량들이 진단 검사 역량이 모두가 우리 시민들 신천지 교인이 아닌 시민들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께서 검체를 받고 싶은데 검체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이미 수성구를 비롯해서 두 곳에 그러한 대형 검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선별 진료소나 아니면은 또 드라이브 스루 같은 그러한 진료소가 필요한지는 한번 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걸 마치고 시민들의 검체 수요를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을 신속히 더 많은 시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권윤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검체 등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은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운영 기자님.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의료진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이 의료진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조금 자꾸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초창기에 조금 의료진들이 오셔서 의료진들을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호텔들을 지금 잡았고 또 조식은 호텔 조식을 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정말 그러한 배려 속에서 의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가 더 많이 챙기고 그렇게 수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 만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 오갔는지 궁금하고 그 내용 중에 어제 말씀하신 긴급 명령권 발동해 달라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하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전국도 그렇지만 대구에서 먼저 계약을 연기했는데 돌봄 공백에 대해서 대구시가 좀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했잖아요. 2주 더 총 3주가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죠? 네. 우선 오늘 회의는 영상 회의였습니다. 중대본 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 회의였고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 생활치료센터의 확보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인력의 지원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상황을 세세히 알고 계셨고 병상,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시설의 확보 그리고 의료 인력 확보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참석했던 국무총리님 이하 장관들에게 그렇게 별도의 당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건의드린 것은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가톨릭병원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뿐만 아니라 상주 영주 적십자병원 그리고 국립마산병원 청주병원, 청주의료원 등 많은 병원들이 그동안 했던 진료 업무를 포기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서 오로지 병원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병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속히 국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병원과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해서 지금 병원과 의료인의 사기가 높아져야 이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돌봄 공백. 돌봄 공백.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2일째 사무실에서 거의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돌봄 공백 지금 우리가 3월 6일까지 어린이집이 휴원입니다. 진작 이 휴원의 연장 개원의 연기 문제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원화 모집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화 모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엄청난 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원화 모집을 위해서 사실은 어제부터 개원 연기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려다가 하질 못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개원의 연기 2주간 연기 학교처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발표와 동시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 시내에서도 12세 이하 어린이들 확진자와 또 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부모가 확진자로 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은 지금 특별한 돌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돌봄 체계 내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더 연장되고 또 더 많은 부모의 확진자, 당사자의 확진자, 교사의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되는 어린이들이 더 많아질 경우에 대비한 돌봄 체계 전반에 대해서 내일 저희 대구시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 부분들을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종합 계획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하고 나서 제가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돼 왔던 대구 시민 감기 환자 전수조사 관련해서 뭐 질병과 추가 협의된 게 있습니까? 스크린. 지금도 대구 시민들 중에서 발열이나 기침이나 감기 증세가 있는 시민들께서 나오시면은 의사 소견에 따라서 지금 검체를 하고 진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천지 교인들의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검체와 진단 조사를 못 받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셔서 송구합니다. 신천지 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그러한 일 없이 진단 조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예. 네, 뉴스미의 김경 기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 어제 오늘 발생한 환자분들 중에서요, 차후에 지금 확진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서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확진 판정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왜 이런 공백이 생겼는지 궁금하고, 신천지 교인분들 전수조사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김광리 차관께서는 대구에서 신천지 이제 무증상자분들 그리고 20대이거나 연령이 낮은 분들은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고 일반 시민들 좀 검사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좀 대구시의 입장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전국 상황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구는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 명단을 받았을 때 9,337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주소지가 다른 분들을 다 추려내고 확정한 명단이 8,269명이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증상이 있다고 발열이나 그렇게 답하신 분들이 1,193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증상자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 검체와 진단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분들은 87%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증상이 없다고 답했던 분들을 계속해서 차례로 했는데 점점 더 확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는 확진율이 54%까지 떨어졌고 초기에는 이분들의 확진율도 72%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 전수조사를 할 때는 증상이 없다고 답했지만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미리 나와서 검사를 받았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전수조사에서는 확진율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할 듯 하다가 최근에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은 과천교회에 예배를 같이 보던 분들을 진단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24만 명에 대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하고 진단 조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흐름은 유증상자들, 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 경험으로서 이렇게 권한다면은 저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만 24만 명을 전체를 검체하고 진단 검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오히려 증상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신속하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예, 폐렴 관련 전수조사는 지역사회에 있는 폐렴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 대상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뭐 이거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병상도 늘려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료진 수급이 몇 명 정도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 뭐 시장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좀 시장님께서 긴급하게 좀 동원령까지 얘기하시면서 좀 절박함을 호소하셨는데 오늘 오전 회의 자료 말씀 들으면은 딱히 이렇게 구체적인 의료진 수급 내용은 없어요. 혹시 뭐 그 정도로도 만족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저희한테 얘기 못하실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를 하나를 개소를 했고 오늘 추가로 하나를 개소를 합니다. 지금 개소되고 있는 거에 의료진의 확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대구의료원이나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진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자원봉사 의료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빨리 대구부터 투입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의료진들에 대한 충분한 확보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진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TBC의 박철희 기자입니다. 일단 그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확진자를 배정하는 기준이 좀 궁금한 거는 기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증 환자들이 우선인지 아니면 자가격리돼 있는 경증 환자들이 우선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이제 집단 뭐 감염 우려되는 그런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맞춤형 방역 대책 예를 들어서 이곳에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이제 수급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종현 교수님께 여쭐 거는 지금 이제 전화문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회에서 전화문진한 대상 중에 확진자가 뭐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니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리고 전화문진하는 분들이 전체 확진자 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빠진 사각지대가 있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문진 결과 중증 경증의 어떤 판정 비율이 뭐 어떻게 나눠진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동안에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가 숨진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경우에는 전화 문진을 거친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문진을 거쳤다면 결과가 뭐 어떻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것도 좀 세부적이지만 알고 싶습니다. 박철희 기자님은 너무 세부적인 걸 많이 여쭤보셔서 우리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자가격리는 우선 생활치료센터에는 경증 환자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에서 입원 대기 중이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민사회의 공간으로부터 가족 공간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격리해서 추가적인 전염 부분들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본인들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가격리 입원 대기자가 우선입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 일부는 지금 생활치료시설로 그렇게 옮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본의 퇴원 지침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증상이 있다가 증상이 없어진 환자들 같은 경우는 퇴원 조치해서 바로 자가로 돌려보내지 않고 생활치료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검사를 해서 완치 판정이 나면은 자가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시설이나 지금 노인 요양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시설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또 조치가 필요한 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사항은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 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 전화 의사 선생님의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 안에 사망자가 계셨는지 안타깝게도 안 계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중증도 분류를 제가 집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분들에 대해서 분류를 한 분이 약 1928명이었고 어제자 확진자 수가 3,600명입니다. 그래서 한 600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 넣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에서는 신속하게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유증상자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모든 사람들은 확진자 대상입니다. 집에서 확진을 받으시고 입원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우리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1928명 중에 약 139명이 저희가 일단 최우선 입원 대상자로 나왔고 추가적으로 연령 등을 고려해서 260분을 입원 조치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